이병호만 영장 기각, 국정원장 3명, 엇갈린 운명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안봉근의 귓속말, 이건 또 왜 그랬을까? 내용 좀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운명 엇갈린 국정원장 트리오 왜? 자, 여기 보면은요. 남재준 전 원장이죠.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먼저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국정원 헌신에 찬사는 못할 망정. 목숨 끊는 현실 참담하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공세 희생양을 자초했죠.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가 달라고 해서 특수활동비 줬어요.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이 귓속말로 돈 달라고 해서 줬어요.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자, 두 번째, 박근혜 정부 두 번째 국정원장, 이쪽 넘어가겠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입니다. 자진상납 문제, 심력 끼쳐 송구하다. 소상히 밝힐 것. 비교적 뭐가 사과하고 송구하다는 얘기했어요. 사실상 검찰 조사를 받아 들어가면서 혐의를 시인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시 청와대 요구로 줬다. 그런데 검찰 조사 플러스가 나옵니다. 최경환, 친박 핵심이죠. 최경환에게도 1억을 줬다. 역시 구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국정원장이죠. 이병호 전 원장입니다.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보 정세가 나날이 위중하다. 국정원이 흔들려 걱정이다. 안보 얘기를 계속했죠. 그런데 막상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어요라고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덕이었을까요? 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3명의 국정원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특활비 청와대 요구로 인정하신 거 있습니까? 네. 청와대 와서 20번에서 특활비 주셨습니까? 1,325억. 진박감별 여론조사에 5억이나 특활비 주신 이유 뭐예요? 이게 뭡니까? 정문선들한테 500억. 자,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라고 아주 중요한 진술을 했고요. 반면에 남재준 전 원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귓속말로 재차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약간 돈을 주긴 줬는데 요구하는 주체가 조금 결이 다르죠. 자, 각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노영희 변호사, 두 사람의 진술의 의미 좀 풀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병호 원장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영장 실질심사에서 정확하게 워딩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전에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네. 얘기는 안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누구로부터 지시받고 어떤 식의 행동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줬다는 점에서 더 이상 증거인멸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영장을 결국 기각하는 사유로 예. 이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안봉근이 귓속말로 재차 요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실제 안봉근이 정말로 이러한 40억이나 되는 돈을 달라고 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런 식의 태도는 그 검찰이 보거나 법원이 보기에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어느 정도 빠져나갈 그 여지를 남겨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감추는 게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인상을 준다는 그 거죠. 수사의 진척 정도라던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당시는 다른 여러 가지 계산 때문에 솔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한 대답이기 때문에 예. 두 분 다 물론 당연히 이제 청와대를 겨냥하고 말은 했겠지만 예. 실제 그 말의 무게나 이런 예. 것들이 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태일 위원장님께서는 두 가지 말의 의미를 좀 어떻게 풀이하셨습니까? 글쎄요, 말의 직접적 의미보다도요. 예.
거의 조폭적 수준이네요. 조폭적 예, 수준. 조폭들 자리 뜯는 자리세 뜯는 그냥 두 가지를 수준인데. 그 판넬에다 한꺼번에 써오셨군요. 예.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예. 헌법 제1조를 예. 많이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중에 민주라는 말은 알지만 예. 이제 공화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근데 바로 이것은 이제 공화적 가치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아닌데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공사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헌법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반했다. 공사 구분을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게 그게 공화국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못했다. 예.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에 민주라는 말과 붙어 다니는 그 예. 공화라는 말의 의미를 예. 저는 좀 한 번 더 환기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전직 국정원장의 말의 의미에 대해서 또 역시 준엄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어떤 말풀이를 해 주셨습니까? 우선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제 최초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최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어떤 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명쾌하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혹에 대해서 예. 계속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아니다는 식으로 아니다. 상위의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그래도 애매한 문고리 3인방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의 부분은 아닌 것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장은 장관급, 뭐 때로 실제적으로 장관급 이상인데 네. 청와대 비서관이라 봐야 뭐 1급 아닙니까? 네. 그럼 1급이 귓속말로 돈 좀 주세요 하면 덜커덕 줬다. 그건 판사가 보기도 아무리 판사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예, 예. 애써 좀 우리가 설득력이 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예, 예. 부분이고요. 그 이병호 국정원장 경우는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 한두 번의 어떤 국정원장들의 과정 속에서 이미 고착화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예. 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속 시원하게 실질적인 실체를 스스로 자백을 한 거죠. 검찰에서 네. 캐고 싶었던 것, 네. 그거를 덜커덕 얘기한 본인 거군요. 스스로는 국정원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예. 결국에는 조사받다가 참고인 조사받다가 피의자 조사받고 할 바에야 결론은 거의 다 말하자면 박 전 대통령으로 조준이 돼 있다라고 본인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황은 지금 글로 향하고 있는데 네. 그럴 바에야 막 고통받고 고민해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 아까 우리 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구속해서 수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병호 전 원장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노영희 변호사. 그렇다면 그 진술이 사실상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가장 핵심은 예.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술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지금 이제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는 이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이제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팩트를 밝혀준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주거 관계나 수사 관계가 진척된 정도 등을 예. 살펴봤을 때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수사의 진척 정도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뭐 수사 진척 정도 이렇게까지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이 사람과 관련된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의 얘기를 들리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검찰이나 그동안 나온 진술이나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좀 궁금한 게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사실은 이병호 원장 시절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면에 지금 구속된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최경환 의원 관련된 진술하면서 또 결정적인 진술이 나왔는데 글쎄요. 그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이 되고 가장 많은 액수를 넘겨줬던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이 안 됐다는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런데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예. 이분이 국정원장 하고 나서 나중에 청와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뇌물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예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가성이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 대통령이 국정원의 돈을 받음으로써. 근데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재판부는 국정원장 그리고 비서실장을 좀 더 위로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보고 해석됐나요? 위고 아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이 사건에서 지금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 지금 혐의 사실이 예를 들면 국고손실죄하고 예, 예. 뇌물죄란 말이죠. 근데 뇌물죄는 밝혀내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예, 예. 그 뇌물이라고 하는 걸 밝혀낼 수 있는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실제 뇌물을 준 사람이 자백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거나 예, 직무 예. 관련성이랑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검찰에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예. 그 부분을 찾아내줄 연결고리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나 이러이러한 식으로 돈 주면서 대통령이 나를 뭐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내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면 오히려 구속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했겠죠. 명확하게 뭐가 나오지는 않은 거고. 예, 수사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상일 의원님, 네. 어떤 내용 쓰셨습니까? 그 두 전직 국정원장의 그 말씀 내용은 다른데 예. 본질은 두 분 다 나는 죄가 없다. 둘 다. 결은 이 다르나 이야기를 둘 다 나는 무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고 또 대통령의 측근이 요구를 한 거를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대통령의 측근 남재준 원장의 경우 처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저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취임하고 이 문제를 처음으로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아오는데 예, 예. 본인이 직접 말 꺼내기가 겸연쩍은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서관 뭐 3인방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을 예, 예. 시켜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병호 원장의 경우는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관행이 있었다. 대통령이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판부는 저걸 달리 보고 있는 거죠. 이병호 원장은 굉장히 솔직히 이야기를 했던 거고 남재준 전 원장은 뭔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감추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영장을 한 분은 발부하고 한 분은 기각한 것 같은데 네. 본질은 두 전직 원장은 이것은 일종의 국정원의 관행이었고 네. 이거는 청와대 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범법 행위인 줄 모르고 관행으로 좋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지 전 의원님. 지금 이 특수활동비 국정원 예. 특수활동비 상황을 바라보는 이 보수층의 생각들을 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쭉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예. 조사도 해보고 상당히 지금 한마디로 멘붕 상태입니다. 멘붕이다. 왜 멘붕이냐? 예. 그 전까지 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정하게 재래전이었다면 이건 거의 뭐 히로시마 핵폭탄 그 정도의 충격이에요. 왜? 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자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거는 기밀 사항이거든요. 예. 기밀 사항입니다. 이거 자체가 예. 누가 누구에게 달라고 그랬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줬다. 예. 어떤 용도로 썼다. 예. 라는 것 자체 예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가 볼 땐 특수활동비의 기본 개념에 맞지가 않아요. 예. 맞지가 않는데 그런 것을 지금 현 정부는 드러냈다고 상당히 득이양양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상으로서 전 정부의 국정원장들은 또 자기 입으로 이거 누가 달라고 그랬다. 누가 달라고 그랬다. 안보군이가 달라고 그랬다. 예. 대통령이 달라고 그랬다. 보니까 그것을 뭐 무슨 격려비로 주더라. 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인지 예. 이거는요 민주공화 이전에 하나의 국가로서의 존재 어떤 의미에 관한 문제예요. 국가라는 것은 어떤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보안 문제가 있고 기밀 유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특수활동비가 쓰여진 건데 예. 아니 이거를 뭐 누가 달랬다 오갔다 누가 뭐 어디다 썼다 이런 예. 얘기 자체가 하니까 이거는 이 보수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김영주 전 의원께서 조금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물론 이제 특수활동 국정원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부터 사실은 말하자면 뭐 사이버 댓글이든 어쨌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부터 생기는 국내 정치용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 이 논의가 거기서부터 출발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논의하지 않고 특수활동비 자체의 비밀을 누설했냐 아니냐 하는 것은 좀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차명희 전 의원께서는 보수가 멘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돈이 참으로 진짜 쌈짓돈 모양 달래니까 줬다.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봤을 때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인데 내가 멘붕이다. 혹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 싶습니다. 아니 근데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특수활동비 자체를 예. 특정 정권의 거를 내용을 이렇게 까기 시작하면요. 예. 그 전 정권들, 그 예. 전전 정권들 예. 이런 것들은 없겠어요? 그거를 한번 내용을 우리가 까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지금 이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한 자가 예. 그 전 것들의 자료를 폐기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거 자체로도 또 처벌받아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뭐 전 정권을 까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정보 활동의 기밀성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여부는 예.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일반 정보 그 요원들이 예. 나가서 특수활동비를 쓰고 나면 예. 정확하게 그 용처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것이 이제 바깥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금 보다 문민적 통제를 현재보다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예. 국가정보원의 그 활동에 대해서 국회 통제를 현재보다는 좀 더 강화된 수준에서 더 세련되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더 강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이슈는 이 정도로 아니 그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맞게 하겠습니다. 법을 고치면 돼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 그 국정원 법을 보고 예. 여러 가지 무슨 예산 회계법을 아무리 들여봐도 예.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천하에 예. 공개하도록 돼 있는 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기밀의 문제도 섞여 있고요. 그 돈이 과연 공적인 목적에 쓰였는지 알아봐야 되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엮여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갈 텐데요. 잘 나갔던 친박입니다. 그런데 돌연 튀어나온 특수활동비 쓰나미에 쓸려가는 건가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병호만 영장 기각, 국정원장 3명, 엇갈린 운명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안봉근의 귓속말, 이건 또 왜 그랬을까? 내용 좀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운명 엇갈린 국정원장 트리오 왜? 자, 여기 보면은요. 남재준 전 원장이죠.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먼저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국정원 헌신에 찬사는 못할 망정. 목숨 끊는 현실 참담하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공세 희생양을 자초했죠.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가 달라고 해서 특수활동비 줬어요.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이 귓속말로 돈 달라고 해서 줬어요.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자, 두 번째, 박근혜 정부 두 번째 국정원장, 이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라고 아주 중요한 진술을 했고요. 반면에 남재준 전 원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귓속말로 재차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약간 돈을 주긴 줬는데 요구하는 주체가 조금 결이 다르죠. 자, 각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노영희 변호사, 두 사람의 진술의 의미 좀 풀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영장 실질 심사에서 정확하게 워딩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전에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네.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누구로부터 지시받고 어떤 식의 행동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줬다는 점에서 더 이상 증거 인멸할 것이 없다. 국정원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특활비 청와대 요구로 인정하신 거예요? 청와대 와서 정치권에서 특활비 주셨습니까? 1,325억. 청와대 지도부 진박 감별 여론조사에 5억이나 특활비 주신 이유 뭐예요? 이게 뭡니까? 정문선들한테 500억.
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영장을 결국 기각하는 사유로 예. 이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안봉근이 귓속말로 재차 요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실제 안봉근이 정말로 이러한 40억이나 되는 돈을 달라고 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런 식의 태도는 그 검찰이 보거나 법원이 보기에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어느 정도 빠져나갈 그 여지를 남겨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감추는 게 있다. 예, 이런 인상을 준다는 그 거죠. 수사의 진척 정도라던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당시는 다른 여러 가지 계산 때문에 솔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한 대답이기 때문에 예. 두 분 다 물론 당연히 이제 청와대를 겨냥하고 말은 했겠지만 예. 실제 그 말의 무게나 이런 예. 것들이 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태일 위원장님께서는 두 가지 이병기 전 원장입니다. 자진상납 문제, 심려끼쳐 송구하다. 소상히 밝힐 것. 비교적 뭐가 사과하고 송구하다는 얘기했어요. 사실상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혐의를 시인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역시 청와대 요구로 줬다. 그런데 검찰 조사 플러스가 나옵니다. 최경환, 친박 핵심이죠. 최경환에게도 1억을 줬다. 역시 구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국정원장이죠. 이병호 전 원장입니다.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보 정세가 나날이 위중하다. 국정원이 흔들려 걱정이다. 안보 얘기를 계속했죠. 그런데 막상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어요라고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덕이었을까요? 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3명의